여러분, 발톱이 예전처럼 맑고 투명하지 않고 점점 누렇게 변한 적 있으신가요? 두껍게 자라 깎을 때마다 똑바로 잘리지 않고 깨지거나 갈라지는 경우, 진발을 오래 신으면 끝이 욱신거리는 느낌, 작은 충격에도 발톱 밑이 들뜨는 느낌까지. 이런 변화들은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기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잡은 발톱 무좀, 즉 곰팡이 감염이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발톱 무좀의 까다로운 점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주 서서히 오기 때문에 초기에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발톱 끝이 살짝 탁해 보이거나 노란 얼룩이 비칩니다. 물때가 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그 부분이 안쪽으로 조금씩 번지고 두께도 늘어납니다. 발톱은 원래 단단한 기와처럼 여러 겹이 겹쳐진 구조인데 곰팡이균이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 집을 지으면 겉에서 아무리 닦아도 속은 남습니다. 그래서 바깥만 깎아내면 잠시 깨끗해 보이지만 뿌리에서 자라는 새판이 오염된 채 계속 올라오죠.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보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의 문제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두꺼워진 발톱은 신발 속에서 눌리면서 걸을 때마다 작은 통증을 줍니다. 이 통증을 피하려고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발의 무게중심을 바꾸는데, 그러면 발바닥 굳은 살이 더 생기고 발목과 무릎, 심지어 허리까지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통풍이 안 되어 발냄새가 심해지고 겨울에는 땀이 마르지 않아 더 습해집니다. 습하고 따뜻한 환경은 곰팡이에게는 최고의 온실입니다. 게다가 발톱 무좀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집에 사는 가족과 손주, 함께 쓰는 욕실 바닥과 매트, 슬리퍼, 손톱깎이, 발각질 제거기, 발수건을 통해 얼마든지 옮을 수 있습니다. 곰팡이 포자는 아주 질깁니다. 작은 비듬처럼 떨어졌다가도 습기가 맞으면 다시 깨어납니다. 그래서 치료 중에도 관리가 흐트러지면 재발이 잦습니다. 아침엔 좋아 보이다가도 저녁에 양말을 벗으면 발가락 사이가 가렵고 축축해져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남아있는 피부 곰팡이가 발톱으로 올라가고 발톱의 곰팡이가 다시 피부로 내려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특히 혈액순환이 약해졌거나 발 감각이 둔해진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발톱이 들뜨면서 생긴 미세한 틈으로 세균이 함께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면 붓고 뜨거워지고 작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습니다. 발톱 주변 살이 붉어지거나 고름이 잡히면 일상생활이 불편할 뿐 아니라 외출이나 운동을 피하게 되고, 움직임이 줄면 다시 혈액순환이 나빠져 치료가 더 더뎌집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눈에 보이는 발톱 표면만 손보는 것이 아니라 곰팡이가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발 전체의 생활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마다 단 몇 초, 하지만 날마다 빠뜨리지 않는 습관 한 가지를 더하는 겁니다. 바로 항진균 기능이 있는 오일이나 용액을 발톱에 꾸준히 바르는 습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르느냐만큼 어떻게, 어느 순서로, 어떤 환경에서 바르느냐입니다. 곰팡이는 습기와 온기, 각질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말림입니다. 아침에 세수하듯 발도 씻어주세요.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이 좋고 비누 거품을 발가락 사이에 가볍게 통과시킨 뒤 타월로 꾹꾹 눌러 물기를 제거합니다. 드라이어의 찬바람을 2030초 정도 발가락 사이에 쐬어 남은 습기를 빼주면 더 좋습니다. 이 완전 건조가 바르는 것의 절반입니다. 둘째 단계가 길 열기입니다. 발톱 표면이 유리처럼 매끈하면 바른 것이 겉돌기 쉽습니다. 너무 거칠게 깎을 필요는 없지만 샤워 후 부드러워졌을 때 손톱용 버퍼나 천방 이상의 아주 고운 파일로 표면을 살짝 정리해주세요. 먼지가 생기면 브러쉬로 털고 다시 한번 말립니다. 이렇게 하면 바르는 성분이 들고 날 통로가 생깁니다. 셋째가 도포입니다. 항진균 오일이라고 하면 흔히 식물성 에센셜 오일을 떠올리시는데 원액은 자극이 강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예민한 분이라면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같은 캐리어 오일에 1:1 혹은 1:2로 섞어 농도를 낮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봉 끝을 살짝 적셔 발톱 위를 가로 세로 한 번씩 문지르고, 특히 발톱과 살이 맞닿는 경계선, 옆면의 틈, 끝부분의 미세한 틈으로 스며들게 톡톡 두드립니다. 발톱 밑이 들떠 빈 공간이 있다면 면봉 각도를 낮춰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스며들도록 해주세요. 바른 뒤에는 23분 그대로 둡니다. 이때 양말을 서둘러 신으면 흡수 전에 다 껴나가 버립니다. 이 짧은 기다림이 하루 효과를 좌우합니다. 넷째는 밀봉과 보호입니다. 양말을 바로 신어야 한다면 통풍이 잘 되는 면 양말을 준비하시고, 신발은 전날 밤부터 안쪽에 신문지나 제습제를 넣어 습기를 미리 빼두세요. 가능하다면 이틀에 한 번씩 신발을 바꿔 신어 내부가 완전히 마를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습기는 곰팡이의 연료입니다. 발가락 사이가 쉽게 습해지는 분이라면 발톱에 바른 뒤 남은 오일이 충분히 흡수된 다음 발가락 사이에만 미량의 파우더 타입 항진균제를 가볍게 톡톡 두드려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섞어 바르기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먼저 오일로 발톱, 그 다음 마른 뒤에 파우더로 피부 사이사이. 거꾸로 하면 오일이 파우더에 막혀 스며들지 못합니다. 아침에 바르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밤에는 누워있는 동안 이불과 양말, 시트에 묻어 효과가 줄고, 땀 분비가 적은 시간에는 순환도 두뇌 흡수가 느립니다. 반면 아침에 바르면 하루 동안 발의 온도가 자연스럽게 오르고 걸음에 의한 미세한 압박이 내용물이 더 깊이 스며들게 도와줍니다. 또한 바르고 난 직후부터 하루 종일 발톱 표면에 항진균 장벽이 형성되어 공용 공간에서 마주치는 곰팡이, 포자의 착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간단히 말해 낮 시간대의 활동 자체가 치료를 돕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발톱만 바르면 끝인 줄 알지만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도 함께 챙겨야 재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발가락 사이의 얇은 피부에서 먼저 군락을 만들고 그 다음 발톱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 도포 루틴에 짧은 3가지를 더해주세요. 첫째, 발가락 사이도 완전히 말리기. 둘째, 개인 발수건을 따로 쓰기. 셋째, 같은 양말을 이틀 연속으로 신지 않기. 이 3가지만 지켜도 제오염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혹시 집에서 해보셨던 민간 요법 중에 강한 식초, 락스, 과산화수소를 그대로 바르는 방법이 있다면 이제는 멈추세요. 순간적으로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으나 피부 장벽을 망가뜨려 오히려 균이 더 깊이 파고들 틈을 만들어줍니다. 강하게가 늘 좋게가 아닙니다. 발은 우리가 하루 종일 몸무게를 실어야 하는 소중한 기반입니다. 상처를 내지 않고 길게 가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효과를 높이는 생활 습관을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신발 관리부터 바꿔보세요. 실내 슬리퍼도 주일에는 세탁하거나 햇볕에 널어 완전히 말리십시오. 신발 안창은 가능하면 교체형으로 준비해 하루 간격으로 말리며 사용하세요. 겨울철에는 현관에 작은 선풍기를 두고 귀가 후 신발 속으로 찬바람을 10분만 불어주어도 다음날 습기가 크게 줄어듭니다. 빨래할 때 양말은 다른 옷과 분리해 뜨뜻한 물로 따로 세탁하면 교차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톱 깎기와 발파일, 큐티클 니퍼 등 발도구는 개인별로 분리하고 사용 후 알코올 솜으로 닦아 서늘한 곳에서 말려 보관하세요. 욕실처럼 늘 습한 곳은 보관 장소로 좋지 않습니다. 습관을 만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아침 도포를 잊지 않으려면 루틴 사이에 끼워 넣기, 즉 습관 쌓기를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세수를 마치고 로션을 바른 뒤에 바로 발 도포를 연결하거나, 아침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약통 옆에 면봉과 오일을 두어 약과 함께 챙기도록 하는 겁니다. 부엌 식탁 위에 두기보다는 욕실 세면대, 우측 서랍처럼 눈에 잘 띄고 손이 바로 가는 자리에 미니 키트를 만들어 두면 빠뜨릴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행이나 외출이 잦다면 작은 지퍼백에 면봉 몇 개와 소용량 병을 넣어 가방에 넣어두세요. 환경이 바뀌어도 습관이 깨지지 않게 하는 작은 장치들이 장기 성패를 가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발톱 무좀으로 고생하던 한 어르신은 여름에도 양말을 벗지 못할 정도로 발톱색이 진하게 변했고 두께가 두꺼워 도톰한 유리판처럼 반짝였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발을 씻고 드라이어 찬바람으로 충분히 말린 뒤 희석한 오일을 면봉으로 경계선을 따라 천천히 도포했습니다. 첫 2주는 겉보기 변화가 거의 없어 마음이 조급했지만 4주차에 들어서면서 발톱 뿌리 쪽에서 맑은 반달 모양이 조금씩 커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3개월이 지나자 두께가 줄고 신발 속 압박감이 확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욕탕에서 발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기뻤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운동을 좋아해 늘 운동화를 신고 다녔는데 땀 많은 체질이라 양말을 자주 갈아 신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아침 도포에 더해 운동화 2켤레를 번갈아 신기 시작했고 신발 안쪽에 제습제를 상시로 넣고 잤습니다. 발가락 사이에는 오일 도포 후 완전히 마른 다음 파우더를 아주 소량만 두드렸습니다. 6주가 지나면서 가려움이 먼저 줄었고 냄새가 현저히 약해졌습니다. 4개월 후에는 발톱 위절이 덜 들떠 보였고 파일로 표면을 살짝 정리해도 부스러기가 덜 떨어졌습니다. 이분의 비결은 땀과 습기를 줄이는 환경관리였습니다. 오래된 감염으로 발톱이 많이 들뜬 분에게는 길 열기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아침 샤워 후 발톱이 부드러워졌을 때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면을 살짝 고르게 다듬고 측면 틈에 오일이 닿도록 면봉 각도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은 발톱 길이를 살짝 줄여 신발 압박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8주를 보내자 걸을 때 통증이 훨씬 덜해졌고 맨발로 실내를 걷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통증이 줄어들면 활동량이 늘고 활동량이 늘면 발로 가는 혈류가 좋아져 새 발톱이 자라나는 속도도 붙습니다. 작은 개선이 다음 개선을 부르는 선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증상이 빠르게 번지거나 발톱 주위가 뜨겁고 붉으며 고름이나 심한 통증이 동반되면 집에서의 관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발의 감각이 둔한 분, 혈액순환 질환이 있는 분은 특히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 약을 복용 중이거나 피부 알레르기 병력이 있다면 무엇을 바를지 선택하기 전에 약사나 의사와 상담하세요. 집에서의 관리는 바탕을 다지는 일이고 필요할 땐 전문 치료와 함께 가는 것이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발을 막는 작은 습관 3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침마다 말리고 바르고 23분 흡수 시간을 지킨다. 둘째, 신발과 양말의 습기를 줄이기 위해 번갈아 신기와 완전 건조를 생활화한다. 셋째, 발도구는 개인별로 분리하고 욕실이 아닌 마른 곳에 보관한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일주일에 한 번은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서 양말 서랍과 슬리퍼를 통풍시키는 시간을 갖는다면 곰팡이가 쉴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발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듯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주 간단한 아침 습관은 눈으로 보이는 작은 맑은 선으로, 발걸음의 가벼움으로, 신발을 신을 때의 편안함으로, 그리고 외출 자리에서 양말을 벗을 수 있는 자신감으로 돌아옵니다. 내일 아침 세면대 옆 작은 면봉통과 소용량 병 하나로 시작해보세요. 일주일 뒤에는 습기가 줄고 한 달 뒤에는 뿌리에서 맑은 반달이 보이고 몇 달 뒤에는 투명한 새 발톱이 절반을 넘어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 방향을 바꾸면 나머지는 시간과 꾸준함이 해결해줍니다. 여러분의 발이 다시 맑고 건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벼워지기를 응원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소용없지 않을까? 하지만 발톱 무좀은 피부 깊숙이 자리 잡은 세균성 질환과 달리 새 발톱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건강한 조직이 위로 밀어올리면 서서히 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방향만 제대로 잡히면 누구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아침 도포 습관을 유지하면서 생활 전반의 발 위생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발톱 앞쪽을 압박해 혈류를 방해하니 발끝이 여유 있는 디자인을 고르세요. 매트한 재질의 스타킹이나 두꺼운 양말을 오래 신으면 발열과 땀이 증가하니 외출 후에는 즉시 갈아 신어야 합니다.
실내에서도 맨발로 오래 걸으면 땀이 증발되지 않고 바닥 먼지가 발에 붙을 수 있으니 통풍이 잘 되는 슬리퍼를 착용하는 편이 위생적입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하면 심리적인 변화도 함께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보기 흉하니까 가려야지라는 생각에만 집중하지만 몇 주 지나 맑아진 발톱 뿌리를 보면 아, 나도 나아질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 확신은 다른 생활 습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더 부지런히 걷게 되고 발 스트레칭을 하게 되고 외출도 늘어납니다. 발이 건강해지면 온몸의 움직임이 편해지고 삶의 리듬이 바뀌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좋아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곰팡이균은 방심을 기다립니다. 새 발톱이 자라난 뒤에도 최소 12개월은 아침 도포 습관을 유지해 재발 방지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여행 전후, 목욕탕이나 수영장 이용 후에는 반드시 하루 이상은 집중관리 모드로 들어가세요. 짧게 보면 번거로울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재발로 인해 다시 몇 달을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편안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발톱은 작지만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작은 면봉과 오일 한 방울이면 됩니다. 오늘의 한 방울이 내일의 발 건강을 만들고 1년 후에는 발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